평소처럼 일어났을 뿐인데 이상했습니다. 무릎이 뻣뻣했어요. 처음엔 그냥 이젠 늙었네 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이 찌릿찌릿하게 아팠고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고역이었습니다. 손주가 와서 할머니 무릎에 앉아도 돼요? 하고 웃으며 다가오는데 나도 모르게 몸을 뒤로 피하게 되더군요. 미안하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차마 내뱉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으신가요?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분명 무릎이 불편하거나 언젠가 내게도 이런 일이 생길까 두려운 분일 겁니다. 걱정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70세에도 계단을 가볍게 오를 수 있는 걷기법과 식단, 자세, 운동까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무릎 수술에 드는 수백만 원도 아끼실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평생 무릎 걱정 없이 손주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건강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로 20년 동안 수많은 무릎 환자분들을 진료해왔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무릎을 지키기 위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제 진료실에는 72세 박어르신이 오셨습니다. 늘 건강에 신경 쓰시던 분이셨습니다. 선생님, 저는요 하루도 안 빼먹고 산책을 했어요. 10년 동안 하루에 꼭 30분씩 걸었어요. 그런데 왜 제 무릎이 이렇게 아픈 걸까요? 박어르신은 말하다가 결국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제가 엑스레이를 확인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무릎 연골이 거의 다 닳아 있었거든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매일 열심히 걸었는데도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문제는 얼마나 걸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걸었느냐였습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이 매일 걷기를 실천하십니다. 하지만 그중 70% 이상이 잘못된 걷기 습관으로 무릎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걷는 게 건강에 좋다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걷기 습관은 오히려 연골을 빠르게 닳게 하고 결국 무릎 수술까지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마치 자동차 타이어가 한쪽만 닳듯이 우리 무릎도 특정 부위만 반복적으로 닳게 되는 것이죠. 이 영상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을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면서 나는 이미 무릎이 많이 나빠져서 소용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방법을 바꾸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84세 환자분이 휠체어 권유받았다가 이 방법으로 뒷산을 오르기까지 하신 사례도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신나게 시작하겠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산책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셨나요? 분명 열심히 걸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무릎은 더 아프고 연골은 점점 닳아만 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걷는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20년 동안 수많은 무릎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많은 분들이 열심히만 걷는 것이 중요한 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무릎은 매우 정밀한 관절입니다. 잘못된 자세로 하루 30분씩만 걸어도 정상적인 걸음보다 연골이 3배나 빠르게 닳게 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릎 연골은 한번 닳으면 다시는 자라지 않습니다. 타이어처럼 교체할 수도 없고 회복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걷는 방법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연골이 닳기 시작하면 어떤 증상이 생길까요? 무릎 통증은 갑자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다음에 4단계를 따라 서서히 진행됩니다. 1단계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합니다. 2단계 계단을 오르내릴 때 통증이 찾아옵니다. 3단계 평지를 걸어도 욱신거리고 무거운 느낌이 듭니다. 4단계 가만히 앉아 있어도 무릎이 쑤시고 통증이 지속됩니다. 혹시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이미 무릎 건강이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무릎이 아프면 자연스럽게 움직임이 줄어듭니다. 활동량이 줄어들면 다리 근육이 약해집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결국 낙상사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낙상사고의 60%는 무릎 근력 약화가 원인이었습니다. 한번 넘어져 고관절이 부러지면 수술도 어렵고 재활도 오래 걸립니다.
6개월 이상 요양병원 생활이 필요하고 회복이 늦어지면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리에 힘 빠지면 젖은 가는 날이 빨라진다는 말 그냥 옛말이 아닙니다. 과학적 통계가 뒷받침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점은요. 걷는 방법 하나만 바꿔도 무릎 통증이 80% 줄어든다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변화지만 효과는 정말 큽니다. 지금까지는 모르셨더라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 걷는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무릎을 살리는 걷기법 5가지 원칙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하지만 평생 무릎을 살릴 수 있는 지혜입니다. 이 내용을 몰랐던 지난 10년이 아깝게 느껴질 만큼 확실한 변화가 찾아올 겁니다. 아주 단순한 원칙을 지킨 환자들이 수술 없이 무릎을 되살리는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 5가지만 지키셔도 무릎 통증이 놀랍도록 줄어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첫 번째, 발 뒤꿈치부터 땅에 닿게 걸으세요. 대부분의 분들이 발바닥 전체를 한꺼번에 쿵 하고 내딛습니다. 이러면 충격이 그대로 무릎으로 전달됩니다. 올바른 방법은 발 뒤꿈치가 먼저 닿고 체중이 발바닥 중간을 거쳐 발가락 쪽으로 굴러가듯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바퀴처럼 부드럽게. 이렇게만 걸어도 무릎에 가는 충격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박순자 어르신도 알고 보니 발 전체를 탁 놓는 방식으로 10년간 걷고 계셨습니다. 하루 1시간씩 365일 그 충격이 연골을 망가뜨린 것이죠.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집에서 맨발로 걸어보세요. 발 뒤꿈치, 발바닥 중앙, 발가락 순서로 체중이 이동되는지 직접 느껴보세요. 단 발 뒤꿈치를 쿵 하고 찍지 마시고 살포시 내려놓는다는 느낌으로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보폭을 줄이세요. 많은 분들이 빨리 걷기 위해 보폭을 크게 하십니다. 하지만 보폭이 클수록 무릎에 전해지는 충격도 커집니다. 내 발길이 정도로 작게, 짧게 걷는 것이 무릎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처음엔 답답하겠지만 금방 익숙해지실 겁니다. 세 번째, 팔을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들며 걸으세요. 팔을 흔들지 않고 걷거나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걷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팔을 흔들면 상체와 하체의 균형이 잡히고 무릎에 쏠리는 부담이 분산됩니다. 한쪽 무릎만 혹사되는 걸 막을 수 있죠. 네 번째, 쿠션이 좋은 운동화를 신으세요. 딱딱한 구두나 밑창이 얇은 운동화는 무릎에 그대로 충격을 줍니다. 좋은 신발은 뒤꿈치가 살짝 들어가는 편안한 느낌이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걷는 시간보다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하루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걷는 것이고 흙길이나 공원길처럼 부드러운 바닥에서 걷는 것이 좋습니다. 아스팔트는 무릎에 충격을 더합니다. 가능하면 공원이나 흙길을 선택하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걷기 습관만 제대로 지켜도 무릎 연골에 가는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하지만 걷기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진 않습니다. 걷기를 아무리 바르게 해도 어떤 분은 무릎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숨겨진 원인 바로 염증을 부르는 음식 습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걸 고치지 않으면 무릎 통증은 절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걷기 습관을 아무리 바르게 바꿨는데도 무릎 통증이 계속된다면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식단인데요. 단순히 얼마나 움직이느냐보다 무엇을 먹고 사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76세 할머니는 매일 30분 이상 걷고 자세도 올바르게 걸었습니다. 그런데도 무릎은 계속 아팠고 결국 병원에서는 인공관절 수술을 권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딱 한 가지만 바꿨을 뿐인데 수술을 취소하게 됐습니다. 뭘 바꿨을까요? 바로 아침마다 드시던 빵을 끊으신 것입니다. 2주 만에 무릎의 붓기가 가라앉았고 한 달 후에는 계단을 오를 때의 고통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더는 진통제를 드시지 않아도 될 정도로 무릎이 편해지셨죠.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무릎 통증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염증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 곳곳에 염증이 생깁니다. 특히 무릎 관절에 염증이 생기면 연골이 훨씬 빠르게 닳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중 이 염증을 악화시키는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밀가루 음식입니다. 빵, 과자, 라면, 냉동 피자 같은 음식들. 이 음식들은 몸속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켜 무릎 통증을 심하게 만듭니다.
겉보기엔 부드럽고 달콤하지만 속에서는 관절을 갉아먹는 독입니다. 두 번째, 설탕이 많이 든 음식입니다. 사탕, 초콜릿, 케이크는 물론이고 과일 주스나 달달한 커피도 포함됩니다. 설탕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체내 염증 수치를 치솟게 만드는데요. 특히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설탕 섭취를 줄이기만 해도 통증이 눈에 띄게 완화됩니다. 세 번째, 튀김 음식입니다. 치킨, 돈가스, 튀김만두 같은 기름에 튀긴 음식은 포화지방과 산화된 오일이 가득합니다. 이것도 염증을 부추기는 주범입니다. 먹는 순간은 고소하지만 며칠 뒤 무릎이 욱신거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무릎을 살리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첫째, 생강입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며 관절 내부의 염증을 강하게 억제합니다. 저녁에 따뜻한 생강차 한 잔만 드셔도 무릎 통증이 부드럽게 줄어듭니다. 실제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생강차를 꾸준히 드시면서 관절 건강이 회복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둘째,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관절의 유연성을 높이고 염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큽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만 꾸준히 드셔도 무릎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셋째, 난각막 달걀 껍질막 성분입니다. 달걀 껍질 안쪽의 얇은 막에는 연골 재생과 관련된 콜라겐, 콘드로이틴 같은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직접 섭취하긴 어렵지만 최근에는 이 성분만 뽑아 만든 관절 건강 영양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루 한 번 따로 챙겨 드시면 관절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걷기와 식단은 마치 바깥과 안에서 동시에 무릎을 지켜주는 양날개입니다. 걷기만 하고 음식을 방치하면 회복이 느리고 음식을 바꿔도 걷지 않으면 기능이 약해집니다. 두 가지를 함께 해야만 진짜 변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있다는 건 단순히 무릎이 아픈 것이 아니라 무릎 너머에 있는 소중한 삶을 회복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릎이 아프면 나가는 걸 망설이게 되고 사람 만나는 것도 줄고 결국 세상과의 거리도 멀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한 가지씩 바꾸면 됩니다. 걷는 방법, 먹는 음식, 앉는 자세, 그리고 하루 5분의 운동. 무릎을 지킨다는 건 단지 관절 하나를 살리는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을 건강하게 웃음과 활력을 지키는 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